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하얀 암흑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온 세상이 눈부시게 하얀 우유 속에 빠진 것 같은 공포.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문명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색 실명의 공포는 일반적인 어둠이 아닌 하얀 안개 같은 실명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에 의한 실명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관찰자인 의사의 아내는 모두가 눈이 멀었을 때 그녀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유일하게 앞을 보는 그녀는 지식인 혹은 양심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보지 못할 때 혼자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몰던 한 남자가 갑자기 시력을 잃습니다. 일반적인 실명과 달리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백색 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행인의 도움으로 집에 귀가하지만 그 행인은 남자의 차를 훔쳐 달아나고 곧 그 도둑마저 눈이 멀어버립니다. 안과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의사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의사 본인도 눈이 멀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백색 실명이 전염병이라 판단하고 실명한 사람들을 버려진 정신병원에 강제 격리합니다. 이때 안과 의사의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눈이 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발적으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이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수용소 안은 금세 지옥으로 변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식량, 마비된 위생시설, 그리고 공포에 질린 군인들의 총격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총을 손에 넣은 한 무리의 눈먼 자들이 식량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중품과 여성을 상납하라는 반인륜적인 요구를 합니다. 의사의 아내는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숨기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지만 참혹한 광경을 모두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의사의 아내는 집단의 생존을 위해 결국 가위로 악당들의 우두머리를 처단합니다. 수용소에 불이 나고 혼란을 틈타 탈출하지만 수용소 밖의 세상 또한 이미 모두가 눈이 멀어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남편과 수용소에서 만난 몇몇 일행, 검은 안대를 댄 노인, 색 안경을 쓴 여자 등을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도시는 배설물과 시체로 가득하고 굶주린 개들이 가득한 생지옥입니다. 의사의 아내는 홀로 눈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행의 식량을 구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막중한 책임을 지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느 날 가장 처음 눈이 멀었던 남자가 갑자기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기쁨에 환호할 때 정작 끝까지 모두를 지켜본 의사의 아내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정 국가나 연도를 명시하지 않는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정한 과거 세기나 미래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화기, 자동차, 아파트, 병원 등 현대적인 시스템이 완비된 사회를 설정한 이유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이 육체적 결함, 실명 하나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소설 속 도시와 거리, 주인공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눈먼 남자, 의사, 의사의 아내,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등으로 불릴 뿐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이 비극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임을 암시합니다. 주요 무대인 수용소 옛 정신병원은 격리된 공간에서의 인간성 상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폐쇄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작품이 발표된 1995년은 냉전이 종식된 후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해졌지만 동시에 인간 소외와 이기주의가 극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하고는 타인의 고통에 눈먼 현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로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소설 같아서 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1922년 포르투갈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용접공,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며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60살이 되어서야 소설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대기 만성형 작가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침표와 쉼표 외의 문장 부호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옴표 없이 대화와 묘사를 한 호흡으로 이어가는데 이는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에 완전히 매몰되게 만드는 독특한 효과를 줍니다. 공상당원이었으며 무신론자였던 그는 권위주의, 종교적 위선,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역시 인간 문명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의사의 아내만이 끝까지 눈이 멀지 않고 모든 비극을 지켜보게 되었을까요? 수용소 안에서 총을 든 악당들이 권력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말에서 사람들이 시력을 되찾았을 때 의사의 아내가 느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제 사람하고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나 사회의 부조리에는 눈을 감고 사는 눈먼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왜 등장인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사는 도시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사람하고는 이름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오직 인간의 본성 그 자체만을 현미경 아래 두고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눈먼 자들의 도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세상에 나 혼자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의사의 아내처럼 끝까지 타인을 돌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시력을 이용해 나만의 이익을 챙기실 건가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문학산책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